이성균 선생님도 기능의학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이해하실까봐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쉽게 기능의학이라는 진료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닥터제한TV의 이동환입니다. 오늘도 우리 이선민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이선민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이제 기능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. 그렇죠. 지난번에 조금 아쉬웠어요.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. 네, 기능의학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선민 선생님도 기능의학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이해하실까봐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쉽게 기능의학이라는 진료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처음엔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. 저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었고요. 네. 그러니까 기능의학 진료라는 게 결국은 맞춤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환자마다 치료 접근 방법도 다르고 다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료진들도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각자만의 방법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만족도도 좋으셨고 뭐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좋았다라고 하는 패턴들이 생기더라고요. 네.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면 기본적으로 초진에서 문진을 굉장히 길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. 첫 초진에서. 그렇죠. 오랫동안 물어보시구나. 그렇죠. 네. 그게 이유는 뭐냐면요.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본인이 얘기를 길게 하시게 하면요. 그 안에 답을 내버려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짧은 문진을 통해서는 사실은 또 새로운 검사를 해야만 뭔가 원인을 밝혔다면 사실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다 얘기해줘요. 근데 자기도 몰랐던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도 하시게 되고. 그래서 왜 선생님 저희 처음에 배울 때 SOAP, SOAP 차트라는 거 쓰잖아요. 그래서 S는 주관적인, 서브젝티브, O는 오브젝티브, 검사죠 실제로. 그 다음에 A는 어세스먼트, 어떤 병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고, P는 플랜,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과정을 가는데 그 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사실 환자가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오브젝티브에 더 당연히 의미를 두고 검사 결과에 어떻게 진단을 내릴 것인가에만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서브젝티브, 환자의 주관적인 얘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.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환자가 진정 어디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를 본인이 답을 주세요. 그래서 그렇게 진료를 시작하고요. 물론 그렇게 해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우리 그 현대의학에서 하는 검사들을 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가려요. 그래야만 그 다음 부분들을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현대의학 검사를 해서 정통의학 검사를 해서 병이 없다라고 병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을 치료하고요. 병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기능의학 검사를 시작해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모바일 검사나 유기산 검사나 뭐 음식 알러지 검사나 뭐 여러 가지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 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고 타고난 최적의 상태까지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지를 되게 고민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능의학 검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그전 같으면 저기 앉아 계세요라고 했다면 기능의학 검사나 기능의학 진료 안에서의 내용은 저기에 가장 편안하게 방석을 받치고 기대고 앉으세요라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.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 흐름을 타면서 밸런스를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리지 억지로 앉아 계시라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. 이제 그렇게 검진을 통해서 이제 치료는 선생님 항상 강의에서 전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한 사람이잖아요.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주장하시는 거 있잖아요. 그 왜 마인드와 바디와 마인드 바디 하나가 더 뭐죠? 그 삼각형이요? 삼각형이요.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바이오 케미스트리죠.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측면. 생화학적인 측면. 하나는 구조. 스트럭처 구조. 하나가 이제 마인드.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정답이더라고요.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드리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상보적으로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로 영양 처방을 통해서만 진료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그런 스트럭처에 대한, 그러니까 특히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. 스트럭처라는 게 이제 몸의
균형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자세도 중요하고. 그렇죠. 자세, 균형, 운동,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인드. 심리적인 거에 수면까지 포함해서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니까 기대치 않았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하여튼 선생님의 그 삼각형 모양의 네, 그 네. 강의가 항상 큰 도움이 됐었고, 네. 이 마지막으로 좀 아쉽다는 거는 한국 분들이 좀 급해요. 확실히 급하세요. 그러니까 네. 처음에 어떤 그 기능의학적 진료는 뭐 약을 하나 들여서 뭐 바로 이렇게 확 좋아지시는 그런 진료가 아니라 아니죠. 기본적인 변화를 주는 진료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을 못 버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, 그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해왔던 것이 너무 다행이라고.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천천히 발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안정이 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능의학적 어떤 방법이나 검사나 진료를 통해서 바꿔드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이선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능의학 진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자랑스러운 후배 선생님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저는 요즘에 기능의학 진료를 좀 많이는 못하고 있고, 네, 그런데 그래도 한 분 한 분 환자한테 정성을 보이시는 그 모습. 근데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일을 하셔도 됩니다. 네.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러워요. 제가 많이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.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 얘기 중에서 하나는 네. 스트럭처, 그다음에 마인드 얘기하셨는데, 나머지 하나가 사실은 아까 잠깐 치고 지나갔지만 바이오케미스트리, 생화학적인 품맥. 그게 이제 영양소적인 거, 그러니까, 뭐 호르몬 밸런스 맞추는 거 이런 거잖아요.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거 제가 기억을 딱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되게 아니야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자,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능의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또 기능의학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. 이선면 선생님 아마 환자를 많이 찾아가시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. 여기서 특히 요 기능의학에 대한 좀 세세한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들이 다음에 있습니다. 시리즈로 한번 또 기능의학 검사에 대해서 하나씩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제한TV의 이동환, 이선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